60대 이상 여성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불립니다. 국가 자격증도 있고 고정 일자리도 많고 어느 지역이든 구인 공고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합니다. 하지만요. 막상 시작해보면 왜 이걸 몰랐지?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환자분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밤새 뒤척이는 걸 보살피고 요양시설에서 욕설과 폭행을 참아야 하며 감정노동은 물론 육체노동도 상당합니다. 그런데요. 월급은 고작 180만원. 이걸 버느니 차라리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매달 1만 명 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딸까요? 그 안엔 노후 생존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런 분들이 요즘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직업,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60대 이상 여성 취득자 비율이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 쉽고 자격증도 어렵지 않아서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희망처럼 다가옵니다. 정부도 이 직종을 적극 장려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시설은 매년 늘고 방문 요양 수요도 폭증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는 많고 구인도 활발합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식에게 손 벌리긴 싫다. 이런 마음으로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는 아직 체력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며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몇 달 안에 후회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을 남기며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간병돌봄 업무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감정노동, 신체노동, 그리고 심리적 고통이 따릅니다. 이 영상에선 왜 5060 여성들이 요양보호사에 몰리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지 아주 냉정하게,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고됩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건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일이 아니라 하루 12시간 내내 몸을 움직이고 눈치를 보고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케어한다고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맛 없는 식사를 억지로 도와 먹이고 낮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그 모든 것을 반복해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때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심지어 때리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질환이지만 그걸 매일 온몸으로 받는 요양보호사의 심리 상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시설 근무 기준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 주 6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방문 요양은 건수마다 돈을 받지만 이동시간이 길고 교통비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몸이 아파도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감기 몸살에도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아프면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 간호, 감정조절, 인내심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력과 멘탈을 소모하게 되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저임금인데 왜 매달 수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택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정규직은커녕 단기 알바조차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실제로 취업 사이트에서 60대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은 일자리를 찾아보면 대부분은 경비미와 페달, 간병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는 내가 돌봐주는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서적 동기를 부여해주죠.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보람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남편 소득이 끊긴 이후 집에만 있기 눈치 보여서 치매 걸릴까 봐 몸이라도 계속 움직이려고? 이런 이유로 요양보호사를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 착취와 구조적 방임이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고된 노동은 값싸게 방치되고 민간 요양기관들이 인건비 아끼려는 구조 속에서 당연한 희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요양보험 체정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단가만 조정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만 반복 중입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건 바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사람들은 내일도 요양보호사로 출근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요양시설, 병원, 가정집에선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50대 60대 여성들입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하고 삶도 녹록지 않지만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매일 그 자리에 나섭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한국 고령사회의 구조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치매 어르신은 어디로 가고 독거노인의 삶은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부족한 인력, 반복되는 인권 침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이 직업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는 거 아냐? 하지만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직접 해본다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왜 힘든가? 가 아니라 왜 힘든 일을 이렇게 저평가하고 있는가? 영상의 끝에서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곧 우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낯선 어르신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감정과 체력을 소모하며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조용하고 고되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세대의 땀과 인내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면 그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샷브레이커는 앞으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직업의 가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